그런데 네. 이 자유통일당이 제가 처음에 창안하기는 했지만 그걸 받아서요. 정체가 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해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보수가요. 솔직히 보수는요. 저 강남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혜택은 다 취하고요. 네. 정치적으로는요. 뺐다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재명이 조국 지지하고요. 맞아요. 무슨 강남 좌파에 사는 것들이 강남 좌파. 한동훈이가 그 중에 하나. 40, 50대는 대부분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그런데 네. 그야말로 수구 꼴통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좌파들이 비난하는데 그 좌파들 중에는 이 원가 주택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재명이도 말 안 해요. 안 해요. 이재명이가 말 네. 나온 김에 대장동에서 6천 수백 채를 분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조에 가까운 아파트를 팔아먹었어요. 거기에 김만배가 벌어먹은 게 8천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재명이가 시장 말미에 2014년입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장동을 개발해가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의 이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서 집 없는 판교 테크노밸리 근로자들에게 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말해놓고 대장동은 네. 부동산 투기꾼들하고 연결돼가 저렇게 크게 들어먹은 겁니다. 먹어가지고 그 돈 또 북한 다 갖다 네. 줘버려. 대장동만 들어먹었냐? 네. 미래, 네. 정자, 백현동 하는 데마다 다 들어먹고 이게 사기꾼이네. 또 이거. 재벌들한테 판교에 그 땅들 넘겨주고 용도 변경 시켜주고 성남 FC 후원금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서민들의 주거를 가지고 토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모든 부패를 부동산 개발 부패를 다 모아는 종합 백과사전이에요. 자, 그런 이재명이와 세상에. 지금 이 국민들에게 원가로 34평형 아파트를 주겠다고 그걸 공약으로 채택한 자유통일당. 네. 이거 얼마나 대책적이에요? 자, 한쪽이 진보입니까? 자유통일당이 진보예요. 그렇죠.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건데 예. 이게 지금 집집마다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예. 공개를 해도 괜찮은데 예. 우리는요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보면 동성 이슬람 차별 금지 반대, 이제 선교사학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전면에 제1면에 예. 복잡하게 말해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개 딱 박아놨어요. 원가 주택. 예. 이거 보십시오. 딱 원가 주택. 예. 예? 원가 주택 34평 국민 주택 지급을 한다는 거죠. 서민을 위하여. 예. 이렇게 돼버리면 20살 이상부터 먼저 청년들부터 먼저 줘버리면 걔들이 결혼을 할까요? 100% 하죠. 100% 하죠? 예. 결혼하면 또 애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쓸 돈이 많은데. 그렇죠. 놓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치고 애 하나 낳으면 예. 1억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 전부 보니까 다 뻥이야. 내가. 그리고 네.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계속 나눠주겠다. 출산이라는 명분으로. 그거는 완전 파퓰리즘이다.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해요. 망하지. 국가가 원가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원가와 아주 저리로 이 주거를 집을 생활 필수제라고 생각하고 공공재로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한다. 서민들에게. 자,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요. 저는 이제 자유통일당이 공식적으로 공당 중에 네. 원내에 진입할 공당 중에 그렇기 때문에 네. 50%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부로 예. 우리 자유통일당이 보수 우파의 주력 정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정당이 한동훈이가 하도 개떡치니까 지금 요즘 이제 드디어 속에 있는 걸 자수했어요. 개헌선을 막아주세요. 아니 그걸 지금 와서 떠들면 됩니까 도대체가. 비겁하지요.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머리를 숙이고 맞아요. 자, 이게 개헌도 위험하고 또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하기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 범보수가 다 손을 모아서 130~40석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같이 차지하도록 하자. 네.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가 한 10석 정도는 작은 보수 정당들에게 양도하겠다. 네. 이렇게 갔어야지요. 근데 지금까지 온갖 뭐 아파트 투기 개발 공약들을 메가시티 했으면 김포에서 두 군데 다 이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밀비 싸고 있잖아요. 야, 그건 그리고 난 수도권 충격이야. 전체를 서울로 만든다 했는데 수도권 네. 전체의 도시들 하남, 구리, 광명, 네. 과천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한 게 다 헛거라는 거죠. 피부에 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34평형 국민 원가 주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바로 저 사람들은 뒤집어져 지금 180석 얻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내일이 총선입니다. 34평 아파트를 여러분 받고 싶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34평 아파트 플러스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 내가 개발한 정책인데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 국가가 지금 국민연금이 32만 원밖에 안 줘. 근데 이래 가지고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재명이를 저렇게 따르느냐? 이재명이가 따르는 원리가요. 공산주의가 불공평하다는 거지.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를 종신토록 100만 원,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딱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선거하는데 하나는 뭐냐, 34평 아파트 그냥 조금 내가 과장되게 말하면 공짜로 준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다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제3 국민연금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이 생기느냐? 이 돈이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종신연금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도 확신이 들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자, 보십시오. 100만 원 종신연금, 34평 아파트 원가주택 공급받는 길. 국민 여러분, 월 100만 원 종신연금과 34평 아파트 원가주택을 공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해 주세요. 첫째,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이동에 1000만 명 가입. 자, 둘째, 스탑.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이 핸드폰이 기계도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 쓰는데 통신사만 우리가 70억을 들어서 만든 KT의 회사가 있어요. 통신사만 그러니까 기계도 그대로 쓰고 핸드폰 기계도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 쓰고 통신사만 셋 중에 하나입니다. LG, SK, KT인데 우리가 만든 KT로 이동을 해주면 이것이 돈이 얼마나 생기냐. 한 달에 돈이 2천억이 생겨. 2천억. 그래서 이건 내가 돈을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고 황장수 소장님이 돈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공짜로 34평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서 이것은 다종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동하면요. 전화 요금이 지금 소장님은 전화 요금 얼마씩 냅니까? 한 달에? 저는 통신사에 좀 사기당하는 것 같아가 전화기를 별도로 사서 요금만 내고 있는데도 한 6만 원 정도 내고 6만 내죠. 예. 절반 있잖아요. 예. 3만 원으로. 예. 3만 원으로 내가 가격을 낮춰준다면 예. 이거 통신사 이상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죠. 100% 하죠? 예, 그걸 왜 자,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아이디어와 발상입니다. 발상. 박정희급과 이승만급의 발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황장수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또 황장수의 말을 제일 빨리 이해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힘드는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나 항의한 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십시오.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이동에 1000만 명 가입.
둘째, 자유일보 1000만 명 정기 구독 신청. 자, 자유일보를 100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을 하는데 일단 100만 명, 지금 현재 한 7만이 넘었습니다. 자유일보가. 내가 왜 자유일보를 만들었냐? 조중동이 하도 개떡을 치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솔직히 말하면 보수를 말아먹고 있죠. 말아먹죠. 그거 박근혜 탄핵했잖아요. 조중동이. 예.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한 달에 우리 교회 재정을 5억을 넣어요. 5억을 넣어서 자유일보를 2년째 이제 했는데 이제 대박나게 생겼어요. 이제 7만 부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래 한 달 안에 이게 100만 부가 넘으면 조선일보 사실 60만 부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웨이저 그 좌파 매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이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 신문들. 네. 저 한 3만 부, 4만 부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국민일보도 이겼고 한겨레도 훨씬 이겼고 예. 이제 우리는 조중동을 이길 지금 준비를 한 달 안에 이길 준비를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만 부가 가입하면 거의 광고비를 따지니까 이게 1년에 약 1조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돈을 내가 안 가지고 이걸 여러분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돈을 챙겼으면요.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애국단체한테 지원하고 또 광화문에 지원하고 애국운동에 지원한 비용이 1000억이 넘더라고. 1000억이. 목사님은 네. 돈을 모으는 재주가 계신 분이라서 돈을 모으는데 집중했으면 아마 재벌 됐을 재벌 됐지, 재벌 됐어. 그 나는 하늘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난 다 퍼들어 주는 거야. 그냥 다 나눠주는 재미가 얼마나, 이 돈 나눠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예. 목사니까 뭐 당연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셋째, 선교 카드 1000만 명 가입. 자, 선교 카드 1000만인데 이거는 농협에 가면 돈도 안 주고 그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선교 카드 만들어 줘요. 선교 카드를요 1000만 장을 만들면 국민들이 돈이 22조가 생겨요. 22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사기를 당했는가. 얼마나 사기를 당했냔 말이야. 착취업자들한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돈도 안 들어. 그냥 가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만들어 준다고요. 이게 한 달 안에 1000만 명 빨리 해보자 이 말이고. 그 다음. 넷째, 자유마을 회원으로 1000만 명 가입. 자, 자유마을 회원으로 1000만 명 가입을 한다. 왜 자유마을이 1000만 명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가는데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조직력. 그래서 1000만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자유마을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한 700만 정도 가입이 됐어요. 예. 700만. 그러니까 이제 300만만 더 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1000만 명 가입. 사실은 돈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저게 지금 중요한 게 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네. 앱들, 네. 플랫폼이 맞아요. 알리, 네. 뭐 테무, 쉰 이 3대 플랫폼이 네. 세계를 휩쓸고 한국 유통을 휩쓸어서 기가 막혀. 지금 한국의 온라인 마트들, 이마트 같은 마트들이 네.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커머스라고 부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자생적으로 네. 지금 이 자유통일당 네. 같이 목사님의 이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이 저런 형태로 네. 이 조합, 단위. 네. 그 카톨릭에 가면 이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뺏어가는 거 이거에다가 우리는 광화문 이제 온 앱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그 사이트 한번 올려주시면 2만 가지를 지금 우리가 팔고 있거든요. 예, 2만 아유, 가지 팔고 대단하네요. 있는데 벌써 뭐, 예. 2만 가지를 팔고 있는데 이 2만 가지를 이제 똑같은 회사 거 예를 들면 화장품 그러면 같은 종류의 화장품 가격은 제일 싸도록 예. 왜 1000만 명이 단체 구매를 해버리니까 화장품이요 원가가 20%밖에 안 돼요. 20%. 제가 사실은 2000년에, 네. 24년에 네. 이 고향이라고 아.
모든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최초로 저걸 했었어요. 하하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네. 노무현 비판하다고 정권에서 이제 얻어맞아서 하하. 문 닫았는데 네. 그래서 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첫 단계에서 버티는 힘, 그 네. 고비만 넘고 나면 네.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은 지금 자유마을이나 네. 이제 자유통일당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네. 이 상호 조합적인 마인드를 그렇죠. 가진 네. 대중들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앞으로 좀 이제 이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 나오는 각종 효율적인 어떤 기술들만 좀 넣으면요. 네. 아주 폭발적이 될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가지수를 560만 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예. 작업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인간이 요즘 애들은요, 우리 딸내미 보니까 아침에 두부 사러도 안 가요. 핸드폰 가지고 다 거기서 주문하고 다 드려야죠. 문 앞에다 딱 갖다 예, 놔버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살 바에 가격도 제일 싸고 같은 회사 제품이고 그것을 우리 가문 온 앱에서 이것을 사면은 중국도 이길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유대인 공동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걸 그 뉴욕에 있는 주이시들 그 유대인 공동체 네, 맞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요 힌트를 얻은 그 거예요. 사람들은 네. 밥도 자기들 맞아요. 식당에서만 가서 먹고 맞아요. 호텔도 거기 가서만 자고 맞아요. 술집도 그 사람들이 하는 술집에만 가서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야.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넘었고 이것이 다단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단계는 일단 뭐 물건을 뭐 300만짜리 하나 사라 그러고 그 또 착취죠, 착취. 착취죠. 예. 그다음에 또 뭐 회비를 내라 그러고 예. 우리는 회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여기서 구매만 하면 이 이익금을 종신연금으로 그다음에 원가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는데요. 이거는 한 달 안에 혁명할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혁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자유통일당이나 네. 이 소수 정파가 네. 버티어내려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생존 기반 자본 부분을 갖다 확보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다음. 여섯째, 너 알아 TV, 네. FNL 뉴스,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자유마을 공식 유튜브 채널, 네. 1000만 명 구독, 알림 설정. 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하는 유튜브 있죠. 예. 거기에 내가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드리면 예. 저한테 한탕 내실래요? 그럼 한타를 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갖다 드려야죠. 한 1000만 원씩은 드려야 돼요. 아니요, 돈은 필요 없고, 돈은 필요 없고. 예. 왜냐하면 언론이 다 종북화돼 있고, 예. 조중동을 비롯하여 KBS, SBS, MBC, 종편까지도 전부 북한 지령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외에는 이게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길이 맞습니다.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0만 명, 우리가 5대 유튜브 1000만 명 구독을 반드시 이건 만들어야 겠다. 이것도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요. 예. 그 노무현 때 네. 2018, 19년경에 한국에서 최초로 그 하루에 100만 명을 봤어요. 하루에. 야, 그래가지고 이 엔터테인먼트하고 포함해서 한 4등 정도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노무현한테 이제 문재인한테 탄압받으면서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해가 네. 5년을 제자리에 묶여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연대한 이후에 네. 지금 15,000명이 늘어났어요. 이제 52만 6천. 아이고 그렇군요. 5년을 제자리에 묶이고 후퇴하다가 아이고 다행이네, 유튜브 탄압을 다행이네. 받으면서 네. 예, 그러고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니고 한 달 안에 1000만 명의 구독자가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이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는 4.19, 5.16에 이어가는 혁명이라니까요. 혁명입니다. 자, 다음. 6개 사항 1000만 가입이 완성되면 종신토록 월 100만 원씩 지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아파트 34평 공짜로 받고 월 종신연금 100만 원씩을 다 주면 이거는 세계 G2가 아니라 미국 가도 우리만큼 이렇게 못 살아요. 이것이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그 관변단체 있잖아요. 예. 재향군인회 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예. 또 새마을중앙회 뭐 이북오도청 있잖아요. 다 세금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 1년에 한 30억씩 받더라고. 예. 우리는 국가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예. 이것이 이제 발상인데 이게 저는 한 달 안에 혁명을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자유일보는요. 난 일본에 저도 야망이 좀 세가지고 일본의 요미우리를 이기려고 그래요. 요미우리가 지금 약 한 700만 부로 떨어졌어 현재. 일본에 보면 네. 그 공명당이 그렇죠. 남묘 뭐 호랑교입니까? 네. 그 종교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불교 쪽에 속한 그 종교당이죠. 예, 예. 종교당.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의회에서 네. 20석 안팎에 그 지금 30석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네. 유지하면서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네. 탄탄하게 일본의 이 자민당을 네. 견제하면서 그렇습니다. 보수 연합을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 일본의 공명당 역할을 빨리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에서 행정을 이루어서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이 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을 저렇게 건전하게 끌고 오는 것은 옆에 있는 그 종교당이 예. 그 굉장히 견제를 하죠. 남남 호랑교라고 하는 네, 그 예. 불교속회 거기서 공명당이 계속 끌고 가니까 이게 일본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 이거 한 개만 가지고 하니까 이것들이요 개판을 치고 세상에 야 정말 우리는 건국 후 이승만 때는 자유당,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 전두환 때는 민정당, 예. 그다음 뭐 새누리당, 민자당, 예, 그다음에 민자당,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정당인데 이것들이요 특별히 여기에 주력 그 국회의원들은 예. 영남이지 않습니까? 경북, 대구, 그다음에 부울경. 예. 이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거든. 예. 근데 이놈들이 국회에 와서 세상에 싸움도 하나 못하고. 원래 그 사람들은 네. 자기가 기득권이고 다 보면 뭐 고시부터거나 네. 뭐 교수거나 연구원이거나 뭐 기업하거나 네. 뭐 그다음 판사 검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개발한 사람이 더 돈을 벌고 더 권력을 누리려고 국민의힘에 모여든 그런 이익 네. 집단이에요. 네. 저는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봤자 희생할 필요가 없죠. 되면 끝난 거예요. 선거할 때 숙이고 다니다가 당선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네. 4년 동안 어떻게 수금할까? 아, 맞아. 4년 동안 어떻게 이 송금 없이 비벼가지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볼까? 4년 후에 또 공천 받으려고. 예,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전부 이번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한 사람들요. 국회의원만 몇 년 했는데 그 사람들이 4년 전에 8년 전에 12년 전에 16년 전에 20년 전에 정치판에 등장할 때 재산하고 지금 재산하고 비교해 보세요. 몇십 배씩 늘었을 거예요. 몇 네. 배씩 늘고. 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가 막히죠. 네.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 여기도 지금 댓글 다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을 하고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지 마라 어쩌라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댓글 그따위로 다는 사람은요, 진짜 어디 가서 물에 빠져서 뒤지세요. 아니요, 그냥 북한으로 보내야 돼. 북한으로 보내야 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는 길밖에 없고 마지막 결론으로 공산주의가 왜 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 앙겔스 이론을 비롯해서 공산주의는 뭐냐? 2%가 98%를 지배한다. 이 공간을 경제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적 불만을 뚫고 그렇죠. 공산주의가 좀처럼 퍼져나가죠. 그런데 34평짜리 아파트 줘버리고 예. 한 달에 저 종신연금 100만 원씩 줘버리면 공산주의가 올까요? 목사님 세계에서요. 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아, 독일의 그 프로이센인데요. 누가 했느냐면 철혈저상이라고 불리는 독재자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도입했어요. 왜? 1800년대 초중반에 사회주의 분위기가 독일에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독일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다고 우려해서 네. 국민연금을 도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공산주의를 가장 막는 첫 번째 원칙은 네. 이 복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영국에 맞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부분을 기한한 게 처칠이에요.
그렇죠. 왜? 음. 처칠이 2차 대전을 겪어보니까 영국이 대부분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식인들까지 공산주의에 빠져 네. 소련에 경도돼 있어요. 네. 선거에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도 영국이 공산화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전쟁 말기에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영국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강화하게 되냐. 네. 거기서 나온 게 내셔널 헬스 케어 서비스라고 NHS라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네.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의 위기에 빠질 때 네. 가장 좋은 대안은 복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 끝나면 나는 34평짜리 아파트 이거 다 공짜로 주고 종신토록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씩을 생활비를 주면 나는 개딸들도 다 일로 올 것 같아. 다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국대학교 옆에 네. 화양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네. 그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애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버렸어요. 네. 건대 입구역 옆에 지하철역이 2개가 만다는 역에. 네. 그래서 그 폐교된 부지가 뭐 한 2,800평인가 돼요. 네. 그거를 갖다가 사서 거기에 정권이 원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하고 좀 발표만 해도 선거 이겼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성공하시면 저 지금 목사님 사업 중에 네. 하나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네. 원가 주택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자유통일당이 어마어마한 국민적인 지지를 계속 받아갔을 것이다. 네. 집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다음 대선 때는 네. 대선 후보도 내서 아니 뭐 유력하게 할수 있어요. 다음 4년 후에는 우리가 100% 집권할 수 있고 왜 국민의힘 정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예.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자, 한동훈이는 네. 윤석열의 충실한 동료이자 부하였지. 네. 저 사람이 정치나 평생 살면서 이 사회에 대한 고민, 자, 이 세상이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배고프고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이런 고민이나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걱정 없이 살아서 엄친 아들이죠. 대표적인. 네. 자, 저런 사람이 정치판에 왔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재주는 뛰어난데 재성박덕이란 말이 있죠. 덕이 없다. 네. 그럼 국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한동훈이가 말 잘하지요.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옷 잘 입지요. 뭐 얼굴도 괜찮지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은 저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진심, 감성이 들어있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한테 수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모여드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그런 열정에 대한 이 동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적어도 정가훈 목사가 자기가 이익을 탐하지는 않았고 자기가 정치하려고 저러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이신전심으로 공감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네. 한동훈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선거에서 초반에 반짝했지만은 아무리 잘난 배우도 계속 보면 지겹고 저 사람이 도대체 로봇인지 AI인지 사람인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선거 끝났을 때 어떤 배신이 일어날 건가는 이미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배신과 배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아니면 비서들이 메모를 해서라도 전달해 주세요. 뭐냐? 나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책망할 나는 자격이 있어요. 왜? 내가 4년 동안 강원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방 3번 갔다 오면서 이 문재인과 안 싸웠으면 정권 교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럼 법무장관 그 누가 됐냐? 우리 강화문 때문에 법무장관이 된 거야, 사실은. 예. 그러면 예.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뭐 중도 확장이 어쩌고 해서 당 내부에 복잡한 소리가 있겠지만은 네. 저분들이 네.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분들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네.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갔어야 되죠.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근데요, 윤석열은요, 사람이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은 예. 선거 운동할 때 있잖아요. 예. 전화를 여러 번 왔어요, 나한테. 예.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예. 내가 심지어 농담도 하셨어요. 내가 괜히 가만히 있는 검찰총장을 예. 강화문에서 괜히 불러가지고 내가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그 후에는 뭐 전화 한 통도 온 적 없어요. 없는데 조금 나도 섭섭하긴 섭섭한데 이번에 총선 끝나고는 내가 면회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34평짜리 아파트 이거 하는 거 저 도와달라 소리 안 할게요. 방에만 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종신연금 이거 도와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방에 놓지 말아라. 아니 그럼 당연히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한번 네. 뵙자 공개적으로. 네, 네, 이제 시시하지도 말자. 맞아요. 뭐 목사님이 네. 불가촉 천민입니까? 네. 불구 대천의 원수예요. 네. 떳떳하게 만나겠다고 하고 네. 또 만나는 모습을 노출시킬 필요도 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난 숨어서는 안 만나. 그리고 윤 네. 정권이 네.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어서 굉장히 그 소수 정파로서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모습과 180도 달라져야 이 연명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자각을 갖다가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현실 자각이 돼야 됩니다. 한동훈 얘기를 하면요, 꼭 예. 댓글에서 또,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동훈 미워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게 올라오는데. 정신 차리세요. 나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봤느냐? 어. 그래서 어. 이 보수의 제일 비루한 측면이요. 항상 개가 네. 진짜 훌륭한 개는 주인이 바뀌면 상실감에 빠져서 굶어 죽습니다. 네. 가출을 하거나. 맞아요. 똥개들은 네. 밥 주는 놈이 주인입니다. 네. 똥개예요, 똥개. 네. 자. 국민의식이 노예나 똥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권력 잡은 놈한테 다 알랑거리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네. 사실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문재인하고 이재명 조국을 안 잡아놓은 거. 조국을 안 잡아놓은 거. 예, 어쨌든 자기가 예.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했으면 벌써 네.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을 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머릿속 안 하고. 때문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 눈치를 보니까 검찰총장 이것도 또 머리를 굴렸어요. 지금 그 검찰총장하고 이원석이. 그게 저 동기지요, 사법고시. 동기지요. 그러니까 네. 전부 이게 적당히 뭉개도 되겠다. 꼭 죽어도 잡아 넣으라고 눌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밑에서도 또 적당히 한 거죠. 세상이 어디 될지 모르는데 나도 적당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태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놓고 먼 2조 심판을 하니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제일 실수한 게 뭐냐. 공천 있죠. 예.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그 굴러다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네. 돌 하나 올려본 적도 없고 대중들을 위해서 약간의 자기 희생도 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곳곳에서 자기 잘 먹고 살던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 공천했잖아요. 네. 옛날에 김대중, 김종필 네. 그리고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천 때 3, 40%를 국가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 사회적인 예? 공감이 있는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습니다. 맞아. 근데 이번에 그런 감동도 없고 전부 그냥 지 쪽으로 설거머니 지 아부꾼들로 다 채한 거죠. 오히려 윤석열 탄핵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다. 예, 또 원래 출세에 한장하는 이 송금도 없는 아부꾼들은 한동훈이가 이제 먹이 주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끝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을 그쪽으로 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많지는 않아요. 뭐 1%,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래도 목사님 한동훈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야, 전능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판단력이 더 나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더 나요? 사람이 인정할 걸 인정해. 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신들이 자 공화당 때 빼고 민정당 때 빼고 그때는 잘 살게라도 해줬으니까 네. 그 뒤로 이제 민자당 찍고 예? 네. 또 한나라당 찍고
그 다음에는 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찍고 네. 미래통합당 찍고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찍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결과 당신의 삶이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 34평 아파트 여러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종신연금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선거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나머지는 또 선거 끝난 뒤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